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분석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채널 특검 해설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계산법을 적용하면서 풀려났습니다. 이 계산법은 오직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법기술 논란을 낳았죠. 그리고 약 4개월 만인 7월 6일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왜 이토록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까요? 어떤 혐의들이 적용되었으며 특검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과 혐의. 내란 특검은 어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오늘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충분히 구체화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하여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심의권이란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희구 전 부속실장 등 핵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심의권 침해의 피해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계엄 선포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사후에 결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사후 결제란 이미 발생한 사실이나 집행된 사안에 대해 나중에 정식으로 승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지난 1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했다는 의혹 관련 혐의입니다.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영장입니다. 반면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것은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 구치소 등에 구금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발부받는 영장입니다. 즉, 체포영장이 일시적 신병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구속영장은 장기적인 구금을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 핵심 인물 조사를 통해 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호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외환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환 의혹은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하여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말하는데 이는 형법상 내란과 맞먹는 중범죄로 평가됩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자신감과 앞으로의 전망. 특검이 2차 조사를 마친 지 불과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신속한 진행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수사 개시 초반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었던 특검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검의 자신감은 그간 진행된 관련자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와 2차 조사 사이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 체포저지 지시 혐의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 강희구 전 부속실장 등 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핵심 인물들의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증언이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특검이 이를 근거로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기술로 촉발된 기존 논란을 아예 해소하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엄을 지시받고 행동으로 옮긴 아랫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이를 지시한 우두머리는 자유롭게 밖을 활보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역설적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검은 이번 영장 발부가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고 법의 정의 앞에 장기술은 통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절차 및 시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할지 말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으로 실질 심사라고도 불립니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실질 심사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화요일 9일에 예정되어 있어 화요일에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이는 수사 진행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기술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거 법기술 논란으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전 국민의 이목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검 해설은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과정과 그 이후의 법적 공방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하여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